지난 주말 플로리다와 콜로라도에서도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미 이민당국이 불체자 추방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추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 지지율이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9.11 응급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환자 애송 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에서 퇴직한 경찰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3명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 강화를 위한 2건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불체자의 피난처 도시로 알려진 주와 도시를 공개하고 단속 및 추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최근 연방법원의 판결과도 충돌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전면 충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온 피난처 도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 피난처 도시란 연방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도시나 주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첫 번째 행정명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이민법 집행에 비협조적인 도시와 주의 명단을 작성할 것을 공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불리는 지역들이 앞으로 공개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상대로 연방자금 차단 등의 추가 압박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이민 단속기관인 이민 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불법 체류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어제 새벽 미 마약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 주류담배 총포 담당국, 국토안보부, 육군 현병 등의 소속 요원 300여 명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나이트클럽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심야 단속을 벌여 1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총기 및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이날 새벽 당시 클럽에 있던 약 200명 중 최소 114명이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총기와 코카인, 필로폰, 핑크 코카인 등 마약을 압수했으며 이들의 매춘 및 폭력 범죄 그리고 일부 현역 군인들이 클럽의 보안 업무를 맡아 이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서는 이민 세관 단속국과 주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이민 단속 작전을 펼쳐 나흘 만에 약 800명의 불체자를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이중 체포된 275명에 대해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여서 신속한 추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단속 과정에서 불체자의 체포를 방해하고 도주를 돕거나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현직 판사 2명도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미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추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회기 암 말기의 4세 아동까지 선택지 없이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비인도적 처세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행정부 측은 추방 대상자인 아이들의 모친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번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5일 루이지애나주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인 여성 2명을 각각 온두라스로 추방했습니다. 문제는 추방 여성들이 미국에서 출산한 2세, 4세, 7세 등 아동 3명까지 온두라스행 비행기에 실어 송환했다는 것입니다. 추방된 여성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들이 추방되기 전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이 미국에 남기를 희망했지만 이민세관 단속국이 그러한 선택지를 주지 않고 자녀들도 함께 추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4세 아동은 희귀 암 말기를 앓고 있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 인해 구금 기간 약물이나 의사 접근권이 제한됐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도 2세 아동의 경우 온두라스에 보낼 수 없고 미국에 남아야 한다는 부친의 뜻에 반해 송환 비행기에 실려갔다면서
미국 시민의 추방은 불법적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 달 중순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동들까지 추방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추방된 여성들이 자녀들을 함께 데려가길 원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추방된다라며 어머니의 선택으로 자녀의 국적과 관련 없이 같이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머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감옥 면제 카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아버지나 누군가가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를 앞두고 속속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여론조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약 100일간 서명한 행정명령 수는 앞선 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무리수와 번복 등으로 핵심 정책에 대한 여론이 바뀌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임기 100일을 앞두고 초반 성과를 통계 지표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지난 24일까지 총 13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175건의 이민 관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3배를 웃도는 것이며 트럼프 1기 첫 3개월간 서명된 행정명령보다 100개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민 관련 조치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00일간 내려진 조치의 2배 수준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 관련해 8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고강도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선 당시 미국인들에게 전례 없는 호황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는 지난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8%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남부국경 폐쇄 정책으로 불법 입국자 숫자는 6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의 지지율이 이민과 경제, 외교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갤럽 조사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1월에서 4월 평균 지지율이 45%를 보였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가 지난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42%, 부정 54%로 나타났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9%로 나타나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여론조사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조사에서 2024년 트럼프 투표자를 고작 37%만 포함했고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는 34%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려 하지 않는 한 전례 없는 수치라고 분노했습니다. 두 여론조사를 진행한 표본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을 찍은 응답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언론사를 향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 기사만 쓰는 진정한 미국인의 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9일의 응급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지침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지난 3월 모든 환자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토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환자와 병원 측은 새로운 지침이 되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터커 뉴욕시 소방국장은 지난 3월 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 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생명에 위급한 경우에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선호하는 병원이나 주치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NYU 랑곤병원 브렛 루디 박사는 뉴욕시 소방국의 새로운 지침은 융통성이 없으며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루디 박사는 최근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결국 NYU 랑곤병원의 의료진이 다른 병원으로 직접 가서 환자를 이송해 와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환자와 구급대원 간의 갈등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84세 엘리 고틀리브는 신부전 증세를 겪으며 주치의로부터 마운트 사이나이 브루클린 병원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위해 911에 전화를 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고틀리브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고 이에 고틀리브는 자신의 주치의가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집에서 크게 멀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구급대는 원격으로 의사와 통화를 한 끝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번복하고 고틀리브를 마운트 사이나이 브루클린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터커 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9.12 구급대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역시 새로운 지침을 지지했습니다. 터커 국장은 우리는 환자들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우버나 리프트 서비스가 아니라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 출동하는 구급차 평균 대응 시간은 2024 회계연도 대비 약 34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터커 국장은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급차 이용을 거부하고 개인 차량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욕시 맨해튼에서 퇴직한 경찰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3명이 결국 부모의 손에 이끌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택시 운전사를 괴롭히려는 걸 만류한 60대 퇴직 경관을 무차별 폭행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퇴직한 뉴욕시 경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청소년 3명이 결국 부모의 손에 이끌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퇴직 경관을 폭행한 이들은 13세 2명, 14세 1명으로 구성된 총 3명의 청소년이었으며 경찰이 공개한 현장 CCTV 영상과 관련한 사진을 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임을 알아보고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시켰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녀가 한 행동을 목격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폭행에 가담한 3명의 청소년은 모두 2급 집단 폭행 및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청소년 3명은 지난 화요일 오후 8시경 파크 애비뉴와 이스트 84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택시 운전자를 집단으로 괴롭히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69세 퇴직 경관이 이들을 향해 그만두라고 제지하려 하자 청소년들은 이를 만류한 퇴직 경관을 폭행했습니다. 가해 청소년들은 가방으로 퇴직 경관의 얼굴을 가격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60대 퇴직 경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얼굴과 무릎에 경상을 입혔지만 치료는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저지 전기요금이 오는 6월부터 최대 20%까지 대폭 인상이 확정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산하 공공시설위원회가 PSE&G 등 뉴저지 4대 전력회사에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제기해 주목됩니다. 방안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의 PSE&G는 17.24%, 뉴저지와 뉴욕 경계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라클랜드 전력은 18.18%, 남부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의 전력은 17.23% 인상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위원회의 이번 요청은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지며 위원회는 결국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안을 제출하라고 각 전력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세탁소 유니크 클리너스의 업주인 한인 조시자 씨에게 벌금 32,065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조 씨는 폐업 후 한 달이 지난 2024년 7월 위험 폐기물로 표시된 55갤런짜리 드럼통 2개, 총 110갤런을 인근 지역 골목에 불법으로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샘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방법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을 띠고 있었으며 검찰의 현장 사진과 실험실 보고서, 인터뷰, 폐기물 운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업체를 이용해 폐기물을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위험물질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검사장은 이 사건은 사업주들이 유해 폐기물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과 반이민 정책으로 출입국 절차가 강화되면서 미국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항공업계가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독일 RBB 방송은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돌연 할인가로 팔고 있다며 베를린과 뉴욕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300유로, 340달러 이하로 살 수 있다며 승객은 좋겠지만 항공사에는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작년 3월에 비해 9.7% 줄었습니다. 유럽 국적자 입국은 같은 기간 14.3% 급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관세 갈등으로 인한 자발적 미국 보이콧에 더해 입국 과정에서 과도하게 몸을 수색당하거나 심지어 추방당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면서 계획했던 미국 여행도 취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 인수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38대 뉴욕 한인회 인계위원회와 첫 모임을 갖고 본격 인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새 회칙에 따라 인수인계위원장으로 이날 모임을 주재한 각호수 위원장은 이승우 인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재정과 행사, 회의 등 뉴욕 한인회 운영 관련 서류 일체와 한인회관 관리 및 재무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받았습니다. 한인회 은행계좌 서명권자 교체 및 한인회관 열쇠 전달은 5월 1일 오전 한인회 업무가 시작되기 전 마치기로 했습니다. 39대 인수인계위원회는 한인회관 관리에 주력할 방침으로 이날 인수위 행정간사로 켈리강 뉴욕 한인회 현 재무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뉴욕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5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38, 39대 뉴욕 한인회장 이취임식은 당초 5월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가 갑작스레 취소돼 의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명석 39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인은 뉴욕 한인회 사무장의 사임으로 인한 업무마비, 인수위계 진행 차질, 회관 운영 실태 오류 등을 이유로 이 취임식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고, 이에 김광석 38대 현 회장은 회관 운영과 인수인계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취소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명석 당선자를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